저희들이 구독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빵빵.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조만간에 이제 15,000명, 20,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차 알려주세요.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새가나라 든다 스튜디오에서 이상희 TV 10,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할 건데요. 사실은 5,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였는데 그 준비하는 사이에 또 5,000명이 더 늘어서 10,000명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4월 10일 정도 되면 더 많이 20,000명이 되지 않을까. 네. 20,000명. 그렇게 꼭 해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0,000명 돌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마차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언제?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4월 10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만납시다. 2시부터 4시까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방송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만납시다. 막 웃어야지.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박사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겸 공적연금개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제목은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입니다. 2018년 12월 정부는 4대 개혁 대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사회 구성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1월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우리가 경사노위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고 있죠.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약칭 연금특별위원회입니다. 연금특위에서 이 개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딱 여기까지인데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6개월로 제한된 정해진 1차 논의 시한이 4월 말이면 끝납니다. 네, 필요할 때에는 한 3개월 연장해서 7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 정부와 달리 그 현 정부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내용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그 하나의 단일제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4개 안을 만들었죠. 절차상으로 볼 때는 또 예전과 달리 정부 입법을 만들어서 바로 국회로 제출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라는 새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들이나 뭐 학자들은 그 정부의 그 책임 회피성 뭐 폭탄 돌리기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사설도 그렇게, 나왔던데요.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단일 안을 그렇죠.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든지 할 텐데 네네네. 이거 뭐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으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4개의 대안을 내놓고는 모호하게 폭탄을 돌리고 있다. 네네, 그렇죠. 정부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다. 네네. 무책임한 처사다. 강력한 성토가 나오더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그 이슈의 방대함과 그 폭발성 그리고 이슈간의 그 이해 대립 정도를 볼 때 네. 사회적 대화 방식의 연금 개혁 논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네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방식의 네네. 연금 개혁 논의를 이제 지지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라든지 경영자 대표가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또 세대별 대표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뭐 성별, 업종별 대표들도 참여하는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뭐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자, 하지만 이 사회적 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네, 네. 전통적으로 과거의 전례에 따르면 그 절차적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 우려가 예.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요식 행위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 절차적 합리성만을 그 추구하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반드시 내실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성공시키려면은 네. 이제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선행 뭐냐면은 조건. 네. 우리나라 연금 개혁에서 왜 사회적 논의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또 그를 지켜보는 우리 그 국민들도 관심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회적 대화가 왜 절실한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회적 논의인가 여기에 네. 대한 사전적 공감대가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의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 네. 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 이걸 이제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개혁 논의에서 다뤄야 될 이슈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개혁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전략이 매우 또 다양하죠. 또 세 번째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사회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잠깐만요. 자,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왜 필요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네네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네네네.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국민연금에서 다루어야 될 이 의제가 논의의 의제가 이슈가 너무나 방대하다.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너무나 다양하다. 네네. 다양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 사회적 네네. 논의해야 된다. 네네. 세 번째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네네네.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개혁 이슈들이 얼마나 방대한지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지나치게 넓은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금 사각지대 연금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접근하더라도 아주 작은 연금밖에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또 두 번째는 용돈 수준의 불충분한 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평균이 한 4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많이 거론되는 거죠. 네. 폭탄 돌리기다 아니면은 보험료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정 불안정 문제는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재정 고갈 그 네, 이슈죠. 그렇죠. 네. 예. 연금 기금이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가? 또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맞나? 네.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역할이 네. 중복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또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해야 되는데 사적연금은 완전히 부실덩어리입니다. 네. 이런 문제. 또 공적연금 제도 간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차별 격차 문제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정말 남마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슈들이 또 서로 간에 또 네. 밀접하게 또 얽혀 있어서 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국민연금 관련 개혁 이슈들이 너무 방대하다. 네. 정말 방대하네요. 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부터 불충분한 연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연금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사적연금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공적연금과의 또 관계라든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혁 전략들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 따라서 그 전략 선택이 또 어렵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연금 개혁 전략으로 우리가 좀 자주 듣는 얘기는 모수 개혁이다, 뭐 근본 개혁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수 개혁은 말은 좀 어렵지만은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네. 연금 개시 연령 같은 이 변수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개혁을 하는 방식을 모수 개혁이라고 하고요. 네. 근본적 개혁은 현 제도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네. 급여 결정 방식이라든가 또는 재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핵심 운영 방식이거든요. 네. 이런 그 핵심 운영 원리를 바꾸는 완전히 바꾸는 그런 그 개혁 방식을 근본적 개혁이라고 네. 부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원리를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제도의 구조 자체를 예, 예. 바꿔버리는 걸 우리가 근본 개혁이라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모수 개혁은 말 그대로 이제 수죠. 예, 예. 수를 그냥 바꾸는 겁니다. 보험료율도 숫자고 네, 그렇습니다. 소득 대체율도 숫자고 이런 건데 또 연금 개시 연령도 숫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숫자를 좀 조정하는 걸 모수 개혁이라고 그런다고 했는데요. 자, 모수 개혁과 근본 개혁 주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네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고칠 건지 아니면 예, 예. 숫자만 조정할 것인지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게 이제 개혁 전략의 다양성 측면인데요. 자, 그렇다면 2007년에 우리나라가 임금 개혁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연금의 이 제도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을 크게 흔들어 놨는데 예, 예. 그럼 이런 건 아마 근본 개혁에 속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뭐 구조를 바꾼 거죠. 구조를 바꾼 거니까요. 예, 구조 네. 개혁을 통한 근본 개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 운영 방식을 그 적립 방식에서 뭐 예를 들어 부가 방식 또는 부가 방식에서 적립 방식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이제 이것도 중요한 운영 원리를 바꾸는 것으로서 근본 개혁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또 만약에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을 이렇게 전략으로 택했다 하면은 네. 이거는 그야말로 구조를 개혁해서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근본 개혁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전략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의 방향이나 개혁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네. 또 그 효과도 굉장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국민연금의 개혁 과정, 공적연금의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따져보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이슈의 방대성, 두 번째 개혁 전략의 다양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해관계의 복잡성인데요. 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논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세 번째로 그 국민들의 그룹 간의 그 이해관계가 연금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나 계층 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대립하는 양상인데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논의 과정이 어떻게 단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먼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경제 운영 주체 간의 그 좀 이해 충돌이에요. 경영자와 근로자. 이 양자 간의 비용 부담이나 급여 수준을 놓고 굉장히 이해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네. 또 세대 간의 이해 갈등인데요. 공적연금 제도는 그 근로세대와 근로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어떤 그런 세대고 또 현 근로세대는 미래 세대로부터 언젠가는 부양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네. 세대 간의 부양을 하는 어떤 세대 간 부양 체제인데요. 따라서 그 세대 간의 이해가 충돌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도 상호 간에 급여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형평성 차별 논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급여 수준이 엄청 차이 난다. 귀족연금과 서민연금이다. 뭐 이런 뭐 논란 이런 것들이 연금 개혁할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금 개혁할 때 가장 반복되는 심각한 어떤 그 갈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나라 공적연금 개혁에 부과된 이슈들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방대한 의제들과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말이죠. 단칼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뭐 단칼에 이렇게 뭐 해결을 하려다가 보면 뭐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는 수도 생기고 또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저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여러 중한 질병들, 중증 질환들을 한꺼번에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네. 그 어떤 의사가 그 환자를 수술을 한 번으로 단칼에 완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은 그 의사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은 사이비 의사일 거예요. 네. 또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은 자칫 귀중한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과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개혁 같은 갈등적인 그 이슈들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네.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면 예. 이것은 뭐 중요한 논의의 과정을 놓쳐버리는 거다. 핵심을 놓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네. 이해를 하셨고요. 네. 이제 전문가의 연구나 분석 자료 또 개혁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하긴 하되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고 또 상호 그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장점에 대해서 인식을 서로 공유를 하고요. 네. 개혁 방향이나 원칙 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로 타협을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타협이 만들어진다면은 구성원 모두가 이를 존중해서 이것을 법률로 정할 때 최선의 개혁 대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말이죠. 그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네네. 그래 현재 진행되는 국민연금은 주로 이제 연금 개혁은 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을 주로 논의하는 그 형국인데요. 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후 빈곤과 노인의 자살 뭐 이런 실태를 직시한다면은 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에 한정돼서는 안 되고요. 다른 공적연금을 포함해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그 개혁 논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공적연금들뿐만 아니고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까지도 포괄하는 폭넓은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작년 8월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네. 국민과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는 개혁 논의를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 또 대통령께서 관련 지시하신 걸 쭉 제가 살펴보니까 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 네네.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예,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메시지나 아니면은 개혁 논의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파악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연금 개혁을 저는 한마디로 연금 개혁을 폭넓고 깊고 그리고 현실을 잘 파악해서 논의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 기구를 네, 어디에 설치하느냐. 어디에 설치했느냐? 이걸 뭐 보건복지부에다 설치했느냐? 네. 아니면 국회에다 설치했느냐? 네네. 아니면 대통령 직속의 경사노위 같은 데 설치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 국민연금 개혁 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 이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2015년을 보면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네. 그 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요. 국회에 설치된 기구에서 위임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대통령 직속 기구에 이제 개혁 논의 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은 해석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바로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도록 한 점,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박사님 이런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될 쟁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이야기는요. 다음 방송에서 소상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와 청취,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